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재활학과 김대열 교수입니다. 치매 환자의 재활 치료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치매 환자는 기억력이 떨어짐과 동시에 이제 일상생활 동작에 장애가 있는데, 우리가 재활의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좀 포괄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 어떤 환자 같은 경우는 친구를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다. 또 어떤 환자 같은 경우는 뭐 집안일을 좀 잘 하고 싶다. 환자마다 생각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바가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충분한 이제 인터뷰와 평가를 통해서 그 환자의 어떤 맞춤형으로 하는 게 재활 치료의 가장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목표지향적인 거기 때문에 재활치료가 치매 환자들한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치매가 완치가 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잔존 능력을 이용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하게끔 그렇게 이제 정진을 좀 시키는 훈련이 되겠죠. 그 치매에도 이제 질병의 심한 정도가 있어요. 이제 경도가 있을 거고, 중등도가 있을 거고, 아주 심한 정도가 있을 거고, 재활 치료에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경도나 중등도 정도의 그 치매 환자들한테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말기라든가 아주 심한 환자들, 이런 환자들은 보통 이제 요양시설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죠? 치매도 아주 심할 때는 어떤 행동학적 증상, 여러 가지 이상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은 그 재활 치료가 효과가 없거든요. 경도에서 중등도의 어떤 인지장애가 있는 환자들, 이런 환자들한테 적용하면 가장 효과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약물 치료가 완치할 수가 없거든요. 현재는 없기 때문에 비약물적인 치료가 관심이 많아졌고, 비약물적 치료 중에서 재활 치료가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 이제 곽광을 받기 시작했고, 그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진행을 늦추는 그런 효과긴 하지만, 치매 재활 치료는 뭐냐면 치매도 여러 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뭐 주의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기억력이 있을 수 있고, 시공간력이 있을 수도 있고, 언어적인 능력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를 평가를 해서 충분히 판단을 한 뒤에 좀 떨어지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재활할 수 있는, 맞춤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재활 치료하고 약물 치료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한테 오는 환자들도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치매 진행을 좀 늦추는 그런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재활 치료를 하는데, 좀 이제 뭐 안타까운 것은 조기에 이런 재활 치료를 받으면 그 진행을 늦추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잘 홍보가 안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많죠. 환자들이 거부하는 거, 내가 왜 이 치료를 받아야 되지?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걸 시작이 굉장히 늦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활성화가 좀 안 된 게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치매 재활도 결국은 완치가 되질 않고 점점 이렇게 진행을 늦추는 게 목표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으면서 좀 효과를 보는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치매라는 것들이 워낙 국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질병이고, 지자체에서 지역별 거점 뭐 치매센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대부분 이제 그룹 치료거든요. 재활이라는 거는 이제 1대1 치료가 좀 기본이긴 하거든요. 상급 종합병원에 이런 재활학과에 가시면 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얘기했다시피 경도나 중등도 환자이기 때문에 사실 입원 치료까지는 할 필요 없거든요. 통원 재활 치료로 외래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주 1, 2회 이런 식으로 와서 간단하게 좀 치료받고, 또 과제를 내면 집에서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게 알츠하이머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혈관성 치매 환자에 도움이 될 수 있죠. 환자들의 치료 반응도 굉장히 중요하죠. 처음부터 너무 과하게 막 밀어붙이면 환자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켜서 치료를 시행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이게 서서히 진행하면서 하면 그런 환자들이 점점 나빠지지 않고 그렇게 다니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재활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는 게 사실 정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냥 무한대로 뭐 몇 시간씩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주의력, 뭐 기억력 이런 관련해서 그 일상생활 동작 훈련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어떤 파트가 있을 거고, 치매가 또 언어적인 영역이 있거든요. 그런 치료를 또 받을 수 있고요. 또 일부 환자들은 뭐 우울증이 있다든가 약간의 불안증, 뭐 행동학적 장애, 그런 것들을 좀 컨트롤 할 수 있는 심리 치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병행하면 뭐 길게는 1시간 30분 정도 있고요. 그래서 뭐 환자들의 어떤 거주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 평균 한 주 1, 2회 오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치매 재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우리가 가족 미팅을 굉장히 중요한 걸 보고 있어요. 그 의료진들이 다 모이는 거죠. 치매 재활하는 팀들, 그 의사하고 치료사들, 환자랑 보호자
같이 만나가지고 원하는 게 뭐 있느냐 그런 걸 직접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맞춤형 목표지향적 그런 관계를 증진시키는 그런 치료가 치매 재활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인지 재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인지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이 있을 수 있겠고, 아주 좀 뭐 원하는 환자에 한해서 운동 치료도 가끔 할 수 있거든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언어적인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언어 치료, 그리고 아까 전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치매 환자들이 자주 발생하는 그런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상담과 통해서 그런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좀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치료가 있겠습니다. 인지 치료, 일상생활 동작 훈련, 운동 치료, 언어 치료, 심리 치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포괄적으로 환자의 목표에 맞게 그렇게 진행하는 이게 의료용으로 이제 개발된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재활 치료의 예를 들은 겁니다.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클릭하는 거죠. 뭐 그림에서 단어를 기억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함으로써 본인이 이제 계획을 하고, 이런 환자들이 뭐 보면 계획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고인지 기능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컴퓨터로 이용해서 하는 인지재활 치료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환자들 어떤 수행했던 그런 거를 다 이제 저장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피드백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서 어떤 치료의 어떤 단계를 조금 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컴퓨터를 이용한 인지재활 훈련이 조금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잖아요, 근거. 뭐 약물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고, 재활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고, 뭐 인지중재 치료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한테 치료할 수 있는 거고, 환자한테 수가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치매 환자의 어떤 그 아웃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치매의 어떤 진행 속도거든요. 그 약물을 먹으면서 재활 치료를 했는데 그런 걸 하는 군과 하지 않은 군을 비교했을 때 치매를 완치는 못하지만 그런 심한 정도로 진행하는 경우, 그런 데 대해서 더 늦춘다, 그런 그 근거가 돼 있죠. 비약물 치료를 했을 때 안 한 군에 비해서 요양시설, 우리가 시설로 간다는 거는 결국 그 치매로 봤을 때는 말기 환자들이거든요. 시설로 가는 시기를 늦춘다는 거죠. 실제 운동을 했을 때 어떤 뇌로의 어떤 혈류를 좀 정진시키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치매의 진행을 늦춘다는 그런 연구 논문도 최근에 많이 발표됐거든요. 그 치매 재활의 한 부분에서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떤 운동이 중요하나 또 궁금하잖아요. 예전에는 보면 강도를 낮게 운동하는 게 좋다 이런 게 많았어요. 가벼운 걷기 운동, 아니면 뭐 스트레칭, 뭐 이런 것들이 좋고, 강도가 센 운동, 센 강도의 운동, 우리 근력 운동 이런 것들은 오히려 치매 환자에 좋지 않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개념이. 그 치매 환자도 능력이 되면 그런 근력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노인 환자들이 이제 어떤 인지 기능뿐만 아니라 그리고 신체 기능도 결국 나이가 들어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근감소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굉장히 권하거든요. 가능하면 그냥 맨손 체조보다는 가벼운 그 무게의 그런 아령 같은 거 이런 거 들고, 아니면 그 세라밴드를 이용한 그런 운동을 많이 이제 교육을 시키죠. 인지 훈련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가상현실이라든지 AI를 이용한 그런 것들은 연구도 하고 있고 많이 또 개발된 것도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일상생활 동작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병원 환경에서 일상생활 동작 훈련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환자를 데리고 뭐 쇼핑을 직접 데리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은행에서 돈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요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가 없잖아요. 치매 환자들의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위한 그 BR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소망인데, BR 관련해서 뭐 센터나 클리닉 이런 거를 좀 개설할 좀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많이 좀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우리 재활의학과 의사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집에서 어떤 걸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사실 시중에 나오는 어떤 그런 컴퓨터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사실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긴 하지만 좀 체계적이진 않죠. 가능하면 이제 치료 기간에 도움을 받는 거를 저는 좀 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주는 못 오더라도 어떤 치료사들과의 어떤 그런 1대1 치료를 통해서 재활에 관련된 그런 기본 개념을 좀 숙지하시고, 왜냐하면 또 단계가 있거든요. 또 이게 환자가 또 기능에 비해서 너무 쉬운 거를 또 해버리면 흥미를 또 안 되거든요. 그 환자의 어떤 그 수준에 맞는 그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의료진하고 상의한 상태에서 그거를 정하고 그러고 다시 한번 피드백 받고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좀 단계를 높이고 이런 정도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치매 환자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치매 환자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아주 장기간으로 이렇게 케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어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이제 스트레스 쌓이고 이런 것들은 이해하지만 환자를 어떤 위한 측면에서 조금 더 느긋하게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치매의 어떤 그런 질병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일단은 치매는 결코 완치가 안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뭔가 조금씩 나빠진다. 거기에 대한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느긋하게 대처하면서 환자의 어떤 그런 잔존 능력에 맞는 환자한테 요구를 해야지 더 이상을 요구해버리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거죠. 환자를 다그치거나 그러지 말고 환자 잘 달려야 되거든요. 조금 환자들이 치료를 하다가 치료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환자가 치료 안 한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억지로 해도 치료의 어떤 리스판스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환자의 어떤 치료 동기가 필요한데 일단 가족 관계가 원만하고 이런 분들이 보면 환자들 치료 참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런 게 가족들의 어떤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치매 환자들한테 이제 할 수 있는 치료가 되게 좀 다양하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어요. 이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있을 거고 치매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각 또 전문 분야가 할 수 있는 영역도 다르고요. 네, 그런 것들을 잘 이용을 잘 했으면 좋겠고요. 조금이라도 좀 그 기미가 보이면 빨리 병원에 가서 뭐 신경과나 뭐 정신과 이런 데 방문하셔서 확실한 진단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진단이 된과 동시에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치매 재활 치료를 조기에 시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좀 인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그걸 인지할 수 없거든요. 결국 보호자의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보호자 관련해서 본인의 보호자의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돼요. 보호자가 스트레스 쌓이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런 환자를 많이 봤습니다. 저는 보면 제 외래를 뭐 10년 다니셨는데 그 환자가 한 분 남자분이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시설에 가야 될 지경에 있는 환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돌보신 거예요. 그 어머님께서. 근데 결국 그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먼저. 내가 집에서 돌보고 싶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씩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가끔씩은 본인의 어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그런 관리법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버틸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본인 건강에도 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또 어떤 치매 환자의 어떤 관계에서도 네거티브적인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조금 본인이 좀 쉬고 잠시 잊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좀 당부해 드리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